어떡해요? 혹시 바쁘셔서 미리 나가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시간 되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실 수 있으시면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준비해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시에 끝나기로 했죠. 그런데 1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수명 오늘 평균 수명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수명이 한 이틀은 줄어든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네,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USC 노년학과 교수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제목을 확실하게 젊어지는 법 비결 5가지 이렇게 지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이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한테 질문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도 하고 그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느끼신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제 목소리 끝까지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공부 먼저 하고 노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있어도 먼저 놀고 공부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 공부 먼저 하고 놀았다. 손. 네. 그래도 공부는 공부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먼저 놀고 해야 할 맛이 나지. 먼저 놀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셨다. 손. 여기 순교자 성당 교우분들은 좀 모범생이셔서 공부 먼저 하시고 놀 줄 알았더니 반반이시네요. 네. 그러면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공부를 먼저 하고 놀았을까요? 놀고 공부를 했을까요? 네? 먼저 놀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도 교수니까 공부를 먼저 하고 놀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저는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먼저 조금 놀고 마음이 풀어져서 공부할 준비가 돼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놀고 시작할 건데 제가 그 출퇴근길에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가사를 듣다 보니까 노년학하고도 상당히 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할 텐데 제가 이거를 저는 마테오 성당 다니거든요. 마테오 성당 그 신자분들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하고 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조금 끼가 있으시고 흥이 많으시고 이걸 잘 아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순교자 성당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 정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평상시에 좀 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데 잘됐다. 이번에 좀 앞에 나가서 흔들어 봐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추천도 받아요. 추천. 한 두세 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쑥스러우세요? 거의 흘려나오시는 아니에요. 혹시 힘드시면 그냥 자리에서 손뼉도 크게 치시고 어깨도 좀 들썩이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오시는 겁니까? 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끼가 있으면 제가 할 텐데 그에게도 저는 그런 끼를 타고나지 못해서 두 분께 한번 도움을 구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네, 감정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흔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신이 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세요? 아모르 파티? 김현자님의? 한번 해봅시다. 오디오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안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텐데 이렇게 음악도 안 나오는데 조용한데 춤을 추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와,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진짜 수명이 이틀 더 줄었습니다. 신나게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나중에 한번 집에서도 한번 불러보세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파티가 우리가 흔하게 이제 놀고 먹는 오늘처럼 막 박수치고 노는 그런 파티가 아니고 페이트, 운명이라는 그런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르는 사랑이고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본성인 그 인간의 창조성이 더 잘 발현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쭉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뒤에서도. 네, 한번 쭉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크게 외쳐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네!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네,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네, 또 어떤 분 계세요?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은 지금이야.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거야. 네, 나이는 그냥 숫자. 어때요? 나이가 숫자예요? 마음이 진짜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나이는 숫자예요. 나이는 숫자예요. 네, 또 다시 손 드셨어요. 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상태. 그 구절이 왜 와닿으셨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묻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시면서 내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근데 저 인간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구절 있으세요?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네, 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네, 와, 참여를 엄청 좋으시네요, 승객 여러분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또 있으세요? 인생은 지금이야. 네,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그렇죠. 오늘보다 또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내가 저 자매보다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신나게 한 번 더 다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오디오가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쉽지만. 아모르 파티는 무슨 뜻이에요? 아모르 파티가 우리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행복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우리 나이 배틀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혹시 100세에 가까우신 분 계세요? 아직은 안 계시네요. 그럼 아니죠. 70대하고 100세하고는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내가 제일 좀 어린 것 같아 이러신 분들 계세요? 50대 계세요? 50대? 더 내려가 볼까요? 40대 혹시 계세요? 40대? 50대가 제일 어리시네요, 여기서는. 그럼 가장 높으신 연령은? 70대? 90대? 90대 어디 계세요? 와,
그다음에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얼른 계산을 못하고요. 90세. 저쪽 또 다른 어르신은 90세. 동갑이시네요. 90세. 와, 대단하세요. 이 100세 되시려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이제 57만 명, 60만 명이 돼요. 그렇죠? 맞죠? 60만 명. 60만 명이 되는데 이게 향후 한 20-30년 동안 6배 정도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360만 명이 100세 이상 살게 됩니다. 전 지구상에.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기사 타이틀이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118세 김포 할머니는 나이를 세다가 그냥 마셨대요.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118세가 되셔도 투표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2023년 현재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9,000명 가까이 계세요.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거의 지금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만 명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괜히 100세 시대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100세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사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오신 분들을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장 칼망 할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신 프랑스 할머니 122세. 근데 그렇게 애연가여셨대요. 그 다음에 일본 할머니 다나카 가네 할머니는 이제 현존에 계시는 살아있는 가장 최고령 할머니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19세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계시는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마리아 모렐 할머니.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셨는데 스페인에서 살고 계신데요. 현재 107세. 네. 여러분들 따라가려면 아직 모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100세에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00세 가까이 산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한정 살 수 있다면 그럼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이까지 살고 싶은 이유는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따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 시대에 나는 과연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지? 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앉으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하고 앉았어요? 예. 다 친구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자, 옆에 앉아 계신 한 4-5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편안하게 이 같은 질문으로 한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 사람은 과연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시작할게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앞에 까먹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 100세 시대라는데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몇 살까지 여러분들은 사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특별한 숫자가 있으신 분? 100살 넘어 살까봐 걱정이다? 또 오래 살면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실 때 알아서 데려가시겠지라는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이제 나의 부모가 예를 들어서 70에 돌아가셨다. 근데 내가 그 나이가 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나이를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드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내 부모의 나이만큼만 살고 사망할 확률은 한 3%?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고충이 오면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장수 시대니까 편안하게 사시는데, 그럼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기 뒤쪽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9세. 네? 89세. 네. 또 다른 분. 95. 또 85세. 또 뭐 있으세요? 100살. 또 여기 앞에 자매님은 제 말해도 돼요? 2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뒤에 85까지 살고 싶으시다. 각자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왜 그 나이까지 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나는 왜 그 나이까지 살고 싶지? 근데 이제 그 앞에 현진님이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살까지 사느냐 90세까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삶의 질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내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사느냐, 그게 사실은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그래서 100살까지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100살까지 꽉 채워서 120살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60세인 여성과 남성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을 나타내는 건데 60세인 여성은 이제 평균 수명이 한 82, 3세 되니까 20년, 23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붉은 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바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전체 수명보다 어때요? 더 짧죠. 짧으니까 이 핑크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뭘 뜻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지만 반면에 우리가 어떤 조금 건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시간도 같이 늘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숫자래요. 혹시 아세요? 네.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9988 그러면은 234 이렇게 한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9988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치셨어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그런 게 어떤 꿈의 노후가 된대요. 그래서 혹시 황창현 신부님 그 노인학 특강 이런 거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게 강의를 하시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꼴까닥 돌아가셔야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은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바램과. 이거는 조금 된 논문이긴 한데요.
1993년부터 98년까지 메디케어를 이용하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보고 이렇게 그룹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망자가 한 8,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급사하신 분,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한 7%.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잘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 뭐 사고나 뭐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2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그 질환으로 상당히 잘 기능을 하시다가 이제 병과 함께 갑자기 이제 기능이 좀 또 사그라드셔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16%는 장기 부전. 내가 이제 만성 질환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걸 치료하면서 잘 기능을 하다가 좀 나빠지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16%. 가장 많은 경우가 뭐예요? 노쇠, 치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쇠의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 기능이 어때요?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길게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47%. 문제죠. 이게 나한테 닥칠까봐 불안하시고 겁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정말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는 파란 곡선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이가 드는 과정이에요. 태어나시죠.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20대 중반, 30대가 되면 내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피크를 쳐요. 가장 최상에 올라가다가 한 30대 중반, 40대 들면 어때요? 서서히 기능이 조금씩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육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몸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노쇠라고 하는데 그런 시점이 오면 이제 더 이상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혼자서 상당히 나오실 수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와야 되고, 이제 그게 사망에 가까워지는 때가 오면 누군가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과정인데 이 그래프 곡선이 3개가 있죠.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파란 곡선이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데 이 아래 점선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아프고 더 빨리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처럼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팔팔하게 잘 사세요. 아까 9988 얘기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벌써부터 뭔가 아프고 병이 들고 이런 반면에 어떤 분은 100세가 넘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을까요? 자신이 관리를 잘 해서요? 맞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내재적 역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재적인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파란색 곡선을 남들처럼 그냥 파란색 곡선을 타고 사느냐, 조금 더 오랫동안 길게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노화를 경험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내재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에 적응을 한다거나 다룬다거나 이럴 수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자원들을 보면 내가 기억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행을 할 때 허리가 꼿꼿이 잘 서 있는지,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좀 기력이 많이 충분히 있는지, 활력이 있는지, 나의 청력이나 시력이나 뭐 미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 놓으셔야 이제 좀 천천히 노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뭐 의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도 하고 간호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이나 직접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지표들을 보고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시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조금 힘드셔서 조만간 요양원에 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자, 내적 역량을 잘 관리하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 나이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104세? 여기는 95세? 자, 맨 왼쪽 분은 아이레스 아필이라는 분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시고 사업가세요. 지금 103세,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김영석 교수님은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이길력 총장님은 가천 길병원 원장님이셨고 지금 가천대 총장님이신데 한번 비디오 찾아서 들어보세요. 말씀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 하시고 90세가 넘으셨다고는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도 아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이 드실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100세, 90세까지 좀 살아볼 만하지 않으세요? 조금 그래도 자신이 생기시죠? 근데요, 그 내적 역량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속노화라는 걸 경험을 해요. 아까 그 곡선의 맨 밑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운전하실 때 악셀레이터 아시죠? 악셀레이터 밟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죠. 슝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재 역량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노화를 우리가 빠르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천천히 나이 드는 것과는 달리 뭔가 인위적으로 노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기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나이는 뭐 60인데 내 생체 나이, 내 몸 나이는 74세로 나왔다. 이러면 나는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 하시면은 미국에서도 그런 거 알려주나요? 생체 나이? 네. 그래서 내 실제적인 내 생년월일 나이와 내 생체 나이가 조금 갭이 크시면 나는 그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나는 잘 관리해서 천천히 노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노년학을 공부하는 생물학자들, 노년학자들이 보통은 이제 사람으로 테스트를 하기 힘드니까 동물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쥐예요, 쥐. 근데 쥐가 자연스럽게 노화되기까지 기다리려면 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어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 쥐를 빨리 늙게 만들어요. 빨리 늙게 만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잠을 안 주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것들 먹여요. 간접 흡연을 시켜요. 막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조성해요. 찌르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요. 어때요? 들으면서 이상한데? 좀 뭔가 되게 친밀한데?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생활 습관 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 가속 노화의 그 곡선을 타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있는 장면 굉장히 친숙하시죠? 네,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 남편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가속 노화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 나는 어떤 게 조금 해당이 되지? 내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운동을 하나? 내가 먹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좀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편인가? 음주나 흡연을 하나?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떤 본인의 그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뭐 하세요? 수면,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구나. 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는 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죠? 근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끊으시는 거예요?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TV 누워서 보면, 그리고 뭐 햄버거, 피자 먹으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그 쾌감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여기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내가 지금 내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향후에 한 20, 30년 후에는 내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아까 그 장 할머니 봐. 할망 할머니. 그렇게 담배를 피셨는데 122세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피면 어때? 이건 어차피 다 유전에 대해서, 유전 때문이야.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거 유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노화는 유전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후천적? 아니다. 유전이다. 하시는 분들. 어때요? 같이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다인데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클까요? 어디서 노년학 강의를 한번 듣고 오셨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래서 이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가 한 30%, 40%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후천적인 요소, 우리의 경험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우리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속 유전학에서는 이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서로 주면서 우리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서 주로 연구하는 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는 어때요? 유전학적으로? 거의 100% 일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사람은 같은 모습으로 늙어야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유전학적인 요소로만 그 노후가 결정이 된다면 똑같이 늙어야 되잖아요. 네? 5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이제 쌍둥이 형이신데 분자생물학자, 노년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되게 가려서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는 반면에 쌍둥이 동생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특별히 스트레스 관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냥 땡기는 거 먹고. 그렇죠? 같은 나이인데 이 텔로미어 나이를 한번 보세요. 거의 한 30년 차이가 나죠. 텔로미어는 우리 그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데 우리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 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가 죽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노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 나이가 70세, 40세. 같은 나이인데 66세.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60대라고 같은 70대라고 우리의 생체 나이가 같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국에도 있어요. 이제 생로병사에서 방송이 됐던 내용인데 일란성 새쌍둥이. 여기도 똑같이 생겼어요. 유전학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어떠냐면 멀리 살아요. 그 직장에서 멀어요. 사는 게. 그래서 그리고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자주 하고 이제 늦게 퇴근을 하니까 야식도 하고 특별하게 운동하지 않고. 근데 둘째는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직장이 근처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는 걸 먹고 조금 소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결과를 봤더니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유전 검사도 하고 해서 봤더니 텔로미어 길이에 큰 차이가 있죠. 누구 게 제일 길어요? 둘째. 누구 게 제일 짧아요? 첫째. 그러면 누가 더 생체학적으로 더 젊다는 거예요? 둘째가. 근데 여기는 이제 염증 지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어때요? 안 좋죠. 병이 생기죠. 염증 지표가 누가 더 높아요? 첫째. 아까 그 약을 많이 하고 운동 안 하는 그 첫째의 염증 지표, 퇴행성 지표가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천천히 나이 들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졸리세요? 아니요. 조금 지루하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잠깐 깰 겸. 앞에서 우리가 떠올렸던 우리 행동들 중에 노화를 앞당기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이거는 조금 꼭 한번 바꿔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주변 분들하고 한번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재 역량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내재 역량을 좀 키울 수 있을까? 운동을 해볼까? 뭐 음식을 잘 관리해서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을 빨리 노화하게 만드는 습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어떤 걸 좀 고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 전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재적인 역량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혹시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해 보신 분? 아니면 좀 이제 2024년 아직도 새해니까 좀 새로운 결심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활한다. 긍정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네. 뜻인 줄 알고 저 가려고 그러잖아요. 혹시? 아니에요? 지금 관련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고 하면 잠을 좀 더 자는 거예요. 6시간 전후 자는데 그게 조금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잠을 좀 더 잘 자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와, 네. 우리 교수님한테 꼭 배웠었는데 저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400분 깨라고 네. 깨라면은 다시 잠들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네. 성경 듣기를 계속 하고 그러면 또 자.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잠의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것을 배우고 싶고 두 번째는 쉽게 약을 스트레스 네. 뭔가 아직도 느긋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잠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반응이 좋으면요 4월달에 다시 와요. 근데 잠 자는 거 자꾸 약오로 신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켜주려고 화나고 약오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 관리하는 거 이렇게 호르몬 관계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은 제가 크게 3가지 중요한 우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기초공사 같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운동. 너무 뻔한 얘기죠. 운동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 손.
아시는 분 손. 자, 그대로 들고 계세요. 내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실제 운동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손 내리세요. 아, 지금 이제 손 드신 분들은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직 실천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불편한 데가 많아지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못해. 운동하면 안 돼. 운동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체력도 약해지고요. 그러면 계속 피로해요. 만성 피로. 몸이 피로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겠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근력도 감소해요. 근육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시다가 그때 힘없이 툭 넘어지시는 거예요. 낙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가장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낙상이에요. 왜냐하면 낙상을 하시더라도 기본 체력이 있으시면 금방 또 회복을 하시는데 워낙 약하신 상태에서 낙상을 하게 되시면 회복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누워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또 어때요? 운동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우리가 말했던 노쇠의 상태가 되게 돼요. 노쇠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삶의 질 저하 얘기도 했는데 어딘가를 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정말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미국 그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추천하기로는 1번과 3번 또는 2번과 3번을 해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당 한 150분, 그러니까 최소한 30분씩 주 5회는 가볍게 운동을 하시고 플러스 근력 강화 운동, 그러니까 푸시업을 하시던지 뭐 밴드 운동을 하시던지 요가를 하시던지 하시거나 하시고 혹시 조금 더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그거는 한 주 75분 정도 하시고 플러스 근력 운동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고 계세요? 네,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지금 여기는 91세로 되는데 2024년 93세이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최고령 헬스 트레이너세요. 다키시마 미카 할머니라고. 근데 65세에 운동을 하셨대요. 남편분이 살쪘다고 뭐라고 잔소리해가지고 신경질이 나서 65세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쭉 하시다가 87세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헬스 트레이너 운동을 하고 계신데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네, 어떠세요, 여러분? 놀랍죠?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운동을 꼭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여러분 근감소, 그죠? 근육이 감소하는 거를 조금 천천히 더디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실 때도 금방 회복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지금 넘어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다리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인데요. 우리가 한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에 살이 붙기 시작해요? 살이요. 다 동일하게 배에 살이 붙어요? 대부분이. 막 이렇게 숨기고 다니시고 불편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신진대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진대사가 30% 정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우리가 절식하거나 소식하지 않고 그냥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으면 나는 소화가 너무 잘 돼. 이러면서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필요 이상으로 섭취된 음식은 이제 에너지가 남게 되면 그게 어디로 축적이 되냐면 여러분들 배에 축적이 돼요. 근데 우리 피부 밑에 이제 지방이 쌓이면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데 어디에 쌓여요? 노란 것들이 어디에 보여요? 장기 사이사이.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게 되면은 그 어떤 장기의 기능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죠? 뭐 혈압도 높아지고 성인병, 각종 성인병이고 혈전, 그죠?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혈관이 막히고 그다음에 암, 치매도 이 내장 지방과 연관이 있다라는 논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되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어요? 아니면 아까 그 쥐처럼 빨리 나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음식 관리, 영양 관리 하셔야 되죠.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그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예전처럼 입맛도 잘 못 느끼겠고, 침도 잘 분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입도 마르고,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도 생기게 되고, 식욕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 결핍에 걸릴 염려가 많으시죠.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에 혼자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에 뚝딱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드시면 이제 영양 결핍을 증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드시더라도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한 접시를 먹는다.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하버드 영양학과에서 제안한 그 음식 피라미드입니다.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제일 밑에, 더 밑에, 야채 밑에 운동,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야채, 식이섬유, 통곡물,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기름, 지방, 그죠? 생선류, 뭐 콩, 두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유나 요거트나 치즈는 이제 가끔 드시고 제일 피하셔야 될 게 스테이크, 빨간 고기, 그 다음에 흰 탄수화물, 이런 거, 소다 이런 거. 여기 알코올은 적당히라고 나와 있네요. 다행이세요. 알코올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적당히가 항상 문제죠. 네,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막 지은 흰 쌀밥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소다, 뭐 햄버거, 피자 여러 가지 단 것들은 여러분들의 혈당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접시에 내가 놓고 음식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먹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걸 제일 많이 먹어요? 채소, 야채, 그죠? 내 접시를 반으로 뚝 나눈다고 하면 3분의 2는 채소를 드시고 3분의 1은 과일을 드시고 나머지 반의 반은 통곡물. 통곡물 뭐가 있어요? 현미, 뭐 퀴노아, 귀리, 콩 뭐 이런 거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반은 건강에 좋은 단백질. 네.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거 중에 등푸른 생선, 콩 단백질, 쌀, 연어,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드시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 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소다 드시지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드시지 마시고 뭐 드셔야 된다? 물이 제일 좋은 음료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잠자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자는 게 왜 중요해요? 피로 회복이 되죠. 신경 청소. 이상하네. 수교자 성당 분들은 뭔가 달라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 성당이랑 비교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수준이 높으시군요. 자, 수면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가 하루 동안 쌓았던 우리 몸 안에 노폐물들이 다 청소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뇌 척수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물처럼 생겼어요. 액체예요. 우리 그 뇌 안에 있는. 근데 이것들이 우리 뇌 요 바깥쪽에 있다가 잠을 잘 때 어떻게 되느냐? 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노폐물도 다 제거하고 영양분도 전달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쥐의 뇌인데 이게 잠자기 전에 그 뇌 표면에 있던 그 척수액들이 쥐가 잠들기 시작하니까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초록색이. 근데 깨어있는 쥐에서는 어때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쥐가 잠들기 시작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소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폐물이 쌓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인데 이게 뭘로 알려져 있냐면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신 분들의 뇌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병을 초래하는 거다, 아니다, 결과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과 알츠하이머는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2018년도 연구 논문에 보면 실험을 했어요. 22세부터 72세의 사람들을 한 20명을 모아놓고 하루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은 하루를 홀딱 세우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룻밤. 그러니까 8시간 잔다면 8시간을 못 자고 그냥 밤을 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뇌를 촬영을 했더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하룻밤 자지 못하면 내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 초록색 해마 근처에 이 찌꺼기가 쌓여요. 근데 이제 잠을 자면 이것들이 또 다시 없어지겠죠. 청소가 되니까. 근데 완전히 청소되지 못하면 그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집 먼지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플라그를 형성해요. 까맣게 이렇게 쌓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뇌세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방해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면이 여러분들이 보통 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5시간, 6시간밖에 못 잔다. 그거를 어떻게 한번 7시간으로 늘려보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다음 기회에 4월에 만났을 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이 어떤 모습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고 운동, 식사,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또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미생활. 시간을 잘 쓰는 거,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행? 여행 가는 거? 네. 또? 네? 저도 이제 귀가 네? 배우는 거, 뭘 배우는 거, 자기 성장하는 거, 대인관계 잘 관리하는 거,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싫으면 노 하고 안 하는 거. 오, 기도 생활, 그쵸? 나눔, 네, 봉사하는 거. 와, 엄청 모범적이시네요. 아까 잘 오시는 줄만 알았더니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나눔, 봉사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 이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떤 모습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나요? 주식하세요? 네, 안 해요? 네,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장기 투자가 좋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한정이 있지 않은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네 가지 단면으로 나눌 수 있대요. 긴급한 거,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근데 중요하면서 급한 일 있죠. 그거는 꼭 해야죠. 그죠? 어떤 미팅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내 약속을 해서 꼭 가야 된다거나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있죠.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꼭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야. 그게 뭐가 있어요? 뭐 독서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인간관계 유지하는 거, 또 건강 관리하는 거, 그죠?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해. 어떤 거 있어요? 업무 처리 막 해야 되는 거, 사람들 전화 와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뭐 누가 부탁한 거 들어줘야 되고, 청소, 집안일 급해요? 급하죠. 왜냐면 하루라도 안 하면 포가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내 삶에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잘 선별하셔서 맡길 건 맡기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맡길 거 있으면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응? 뭐가 있어요? 아까 나왔죠?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는 거. 그거 급해요? 중요해요? 옆에 자매님하고 수다 2시간 떠는 거. 네, 나를 행복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거죠. 뭐 술자리 모임이나 아니면 그냥 특별히 할 일 없이 대회하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2번. 2번. 네.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의 노후 준비는 내가 막상 어때요? 70이 훨씬 넘어서거나 80이 훨씬 넘어서거나 이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그래프 기억나시죠? 돌아가 볼까요? 왜 노후 준비가 장기 투자냐? 내가 요 파란 곡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육 기능이 조금 감소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막 힘이 나고 내 몸이 좋아지고 그래요?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 맨 위 곡선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좋아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가 20대, 30대예요. 내가 요쯤 어디에 있어요. 근데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식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잘 지켜. 그러면 여기서 물로 뛰어넘기가 쉬워요. 조금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출생해서 사망까지 뭐 1, 2년 살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잘 준비하셔야 된다. 우리 아까 120살 할머니 얘기도 했고, 그죠? 여러분들 120살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남았죠? 장기 투자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제가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하나?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한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의 타이틀이에요. 노후 준비 1억으로 이렇게 하면은 월 560, 600 벌 수 있다. 평생 나온다. 혹하죠. 자, 딱 요만큼만 모아라. 그러면 노후 준비 끝이다. 어때요, 여러분? 돈만 준비가 되면 노후 준비 끝나요?
도움은 많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면 마음도 편안하고 도움 많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만이 노후 준비의 전부는 아니다. 굉장히 다각적인 방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런 종류. 어때요? 이 제목들을 보니까 막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죠. 뭔가 무섭고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만 같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건 좋은데 굉장히 뭔가 노후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딱 한 가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준비하시면 노후 준비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그 노화 과정 자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또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거 하나만 준비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유튜브나 찾아볼까? 이렇게 막 2시간 또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자기 전에 찾아보시지 마시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 저한테 물어봐야 되면 안 돼요. 저도 제 노후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은 뭐지? 이게 옆 형제, 옆 자매랑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어령 님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최고 지성인으로 알려져 계신데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인터뷰 형식으로 책을 내셨는데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배울점들이 있을까 해서 이제 책을 사서 봤는데 딱 첫 장을 열자마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내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 이 강의 마무리는 제가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그래서 김혜자님이 이제 나레이션 하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또는 메시지와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잘 되기를, 잘 끝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시작을 우리가 뭘로 했어요? 아모르 파티로 했죠. 아모르 파티가 우리가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라는 뜻이었잖아요. 행복한 노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벅찬 일도 있지만 어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운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금 현재까지 받으신 많은 선물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